2026년 뉴욕 한복판 아주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선 곳은 애플 스토어가 아니었습니다. 삼성 매장이었습니다. 그것도 몇 시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텐트를 치고 밤을 새우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건 자동차도 명품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가격은 425만 원, 삼성 트라이폴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 가격이 200만 원만 넘어도 비싸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그 2배가 넘는 가격이었음에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 대부분이 기존 아이폰 사용자였다는 점입니다. 애플의 본거지인 미국에서 아이폰 충성 고객들이 삼성 제품을 위해 밤을 새웠다는 건 단순한 구매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장의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니라 권력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애플의 제국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균열의 시작점에 3번 접히는 스마트폰 한 대가 있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꺼내 들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 순간은 단순한 신제품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폰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해체하고 재정의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 이후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의 기준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애플은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 권력을 구축했습니다. 아이폰은 기술이 아니라 신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죠. 특히 미국 시장에서 아이폰 점유율은 60%를 넘으며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17년째 유지했고,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엘리트, 금융 종사자, IT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아이폰은 표준 장비였습니다. 회의실에서 갤럭시를 꺼내면 묘한 시선을 받던 시절이 있었죠. 저 사람은 왜 삼성을 쓰지? 라는 무언의 시선. 그게 바로 당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냉혹한 분위기였습니다. 삼성은 판매량에서는 세계 1위를 꾸준히 유지했지만 프리미엄 상징성에서는 항상 애플에 밀려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이겼지만 이미지로는 지고 있었던 겁니다. 삼성은 그 불편하고 답답한 현실을 다른 누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절박하게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그 시절부터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극비 프로젝트 하나가 서서히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이 삼성은 묵묵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삼성은 최초의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장 반응은 솔직히 말해 회의적이었죠. 화면이 접히는 부분에 내구성 문제가 연이어 터졌고, 가격도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기엔 너무 높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건 잠깐의 실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내부에서는 그 첫 번째 실험을 발판 삼아 훨씬 더 원대한 목표를 향한 프로젝트가 극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트라이폴드 프로젝트였습니다. 2번 접히는 게 아니라 3번 접히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장치를 만드는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단순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의 형태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형태의 기준을 삼성이 직접 정의하겠다는 강한 야심이었죠. 힌지 기술과 디스플레이 소재, 내구성 테스트에 막대한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중국 화웨이가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 트라이폴드 공개를 통해 기술 선도 이미지를 확보하려 했죠. 발표 당시 전 세계 테크 미디어는 화웨이를 주목했고, 많은 전문가들은 삼성의 침묵을 기술 경쟁에서 밀린 신호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완성도가 충분히 올라올 때까지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선택한 거였죠. 세계 최초 타이틀은 화웨이에게 양보하더라도 세계 최고 완성도는 반드시 삼성이 가져가겠다는 냉정하고 치밀한 계산이 그 침묵의 배경이었습니다. 이건 단기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기준을 바꾸기 위한 장기 전략이었죠. 화웨이가 최초를 가져간다면 삼성은 기준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건 최초가 아니라 기준이라는 사실을 삼성은 오랜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트라이폴드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눈에 보이는 화면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힌지였습니다.
화면이 3번 접히고 펼쳐지는 구조를 지탱하는 이 작은 부품 하나가 전체 제품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삼성은 수십만 번 접힘 테스트를 통해 내구성을 확보했습니다. 단순히 접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수년 동안 매일 수십 번씩 접고 펼쳐도 균열 하나 생기지 않아야 했고 그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힌지만이 최종 제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준은 타협 없이 지켜졌습니다. 새로운 힌지 구조는 기존 폴더블보다 훨씬 복잡한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접는 방향이 두 군데이다 보니 두 힌지가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했죠. 마치 고급 정밀 시계 부품처럼 수백 개의 미세한 부품들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매우 정교한 구조였습니다. 접었을 때의 두께와 펼쳤을 때의 안정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도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접으면 주머니에 들어갈 만큼 얇아야 하고 펼치면 흔들림 없이 완전히 평평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서로 상충되는 까다로운 조건이었습니다. 12.9mm 두께 안에 이 모든 걸 집어넣었습니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수년간 매달린 끝에 그 불가능이 마침내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낸 혁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가격표를 보기 전에 경험의 차이를 먼저 삽니다. 425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당연히 비싸 보이지만 실제로 이 제품이 무엇을 대체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0대 직장인 김 대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김 대리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점심시간엔 태블릿으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회의실에서는 노트북을 꺼냅니다. 가방 안에 기기만 3개입니다. 트라이폴드는 그 3가지를 하나로 합쳐버린 겁니다. 주머니에서 꺼내 펼치면 태블릿, 더 펼치면 노트북 화면 크기가 됩니다. 스마트폰 150만 원, 태블릿 100만 원, 합쳐도 이미 250만 원입니다. 거기에 두 기기를 매일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과 업무 생산성 향상까지 더해서 계산하면 425만 원이라는 가격은 결코 터무니없는 숫자가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그 계산을 마쳤고 그래서 줄을 선 겁니다. 새로운 기술의 초기 제품은 항상 높은 가격으로 시작됩니다. 처음 나온 LCD TV가 수백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30만 원도 안 되죠. 처음 나온 스마트폰도 당시엔 비쌌지만 지금은 누구나 씁니다. 트라이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425만 원은 미래의 기준을 만드는 최초의 가격입니다. 기술 혁신의 초기 구매자들은 새로운 시대를 먼저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425만 원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 정당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삼성이 트라이폴드로 만들어낸 진짜 가치였습니다. 이 제품은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기술 권력의 상징이 됐습니다. 예전에 아이폰이 그랬던 것처럼 트라이폴드를 꺼내는 사람은 기술 트렌드를 가장 먼저 경험하는 선구자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징성이 높은 가격을 정당화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이유였습니다. 뉴욕에서 사람들이 삼성 제품을 위해 텐트를 치고 줄을 선 것, 이건 단순한 구매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상징하는 바는 훨씬 더 큽니다. 미국은 애플의 본거지이자 전 세계에서 애플 충성도가 가장 높은 시장입니다. 바로 그 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뉴욕 삼성 매장 앞 텐트촌 사진이 SNS에 퍼지면서 전 세계 테크 커뮤니티가 동시 주목했습니다. 저게 진짜야? 애플 팬들이 삼성을 위해 줄을 섰다고?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는 반응 자체가 이 사건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인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판매량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브랜드 권력이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은퇴한 박 사장님도 손자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삼성이 진짜 다른 것 같다고요? 기술과 거리가 먼 사람도 변화를 몸으로 느낄 만큼 가시화된 겁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상징적 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프리미엄 이퀄 애플이라는 불변의 공식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삼성이 수년간 조용히 쌓아온 기술력이 마침내 소비자들의 인식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투자자들은 기술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가장 예민하게 포착합니다. 월스트리트가 삼성을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단순히 신제품 하나가 잘 팔린다는 게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신호를 읽은 겁니다.
새로운 폼팩터는 새로운 시장을 만듭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피처폰 시장 전체가 순식간에 재편됐던 것처럼 폴더블과 트라이폴드는 기존 스마트폰 시장을 통째로 재편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 재편이 일어날 때 가장 앞에 있는 기업이 새로운 승자가 됩니다. 삼성의 트라이폴드는 새로운 프리미엄 기준을 현실로 만들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하나의 성공이 아닙니다. 시장 구조 변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기술 혁신은 항상 새로운 승자를 만들어 왔고 지금 우리는 그 변화의 초입에 막 들어섰습니다. 어느 기업이 새로운 폼팩터의 기준을 쥐느냐에 따라 향후 5년에서 10년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만든 기업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플랫폼과 생태계 전체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월스트리트가 움직인 겁니다. 애플은 오랫동안 동일한 스마트폰 형태를 유지해왔습니다. 직사각형 화면, 카메라 배치, 버튼 위치, 매년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근본적인 형태는 17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 일관성이 강점이었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위기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 속도가 느려졌다는 비판은 이제 마니아층의 불만이 아닙니다. 일반 소비자들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폰 신제품이 나와도 별로 바뀐 게 없다는 말이 이제는 매우 흔하게 들립니다. 이 인식의 변화야말로 애플에게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신호입니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경험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조금 더 좋아지고 프로세서가 빨라지는 것, 이제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태 자체가 바뀌는 혁신, 사용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혁신을 원하는 거죠. 트라이폴드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하게 건드렸습니다. 기술 혁신이 멈춘 순간 시장 지배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역사를 보면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노키아가 그랬고 블랙베리가 그랬습니다. 한때 시장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던 기업들이 혁신을 멈추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물론 애플을 그 기업들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패턴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시장은 전환점에 도달했습니다. 애플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경쟁사의 기술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보다 소비자들의 기대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기대가 바뀌면 충성도도 바뀝니다. 그리고 충성도가 바뀌면 시장이 바뀝니다. 트라이폴드는 스마트폰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이건 개인용 컴퓨팅 장치의 진화입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노트북의 역할 일부를 가져갔던 것처럼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노트북의 역할 일부를 조금씩 흡수하고 있습니다. 기기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폼팩터는 새로운 사용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펼쳐서 태블릿처럼 쓰고 반쯤 접어서 노트북처럼 쓰고 완전히 접어서 주머니에 넣는 이 새로운 패턴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기기 구분 자체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스마트폰의 개념이 해체되고 재정의되는 순간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기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 삼성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시장의 탄생입니다. 기술 경쟁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더 빠른 프로세서, 더 좋은 카메라, 더 긴 배터리 수명을 겨루는 경쟁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떤 형태의 기기가 미래 사람들의 삶에 가장 깊이 파고들 수 있느냐를 겨루는 완전히 새로운 경쟁으로 바뀐 겁니다. 누가 새로운 기준을 정의할지가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합니다. 스마트폰 시대의 기준을 정의한 게 애플이었다면 다음 시대의 기준을 정의하는 기업이 다음 10년의 승자가 될 겁니다. 그 자리를 두고 지금 조용하지만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혁신을 만든 기업에게 보상을 줬습니다. 아이폰을 만든 애플이 그랬고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구축한 구글이 그랬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변화는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트라이폴드 하나로 삼성이 단번에 시장을 뒤집는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변화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얼마나 빨리 읽고 따라가느냐가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기술 권력의 상징입니다. 어떤 스마트폰을 쓰느냐가 그 사람의 기술 감각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 세상에서 새로운 형태의 기기를 가장 먼저 쥔다는 건 단순한 소비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건 새로운 시대를 먼저 선택한다는 일종의 선언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승자를 만듭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카메라 필름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 시대를 준비하지 못했고, 휴대폰 시장의 왕이었던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변화의 첫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기준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뉴욕 맨해튼 삼성 매장 앞 텐트쇼는 그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세상에 알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3번 접히는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 삼성 트라이폴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변화를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비싼 스마트폰 하나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의 패권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음 10년의 승자가 누가 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먼저 포착하는 사람이 변화의 흐름을 앞서가는 사람이 됩니다.